거래량 감소는 유동성 축소 및 잠재적 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가격 하락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유투데이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리플사의 공식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판결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리플사의 입장을 아주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내용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어제이죠. 신용평가사 피치가 반복되는 부채 한도 대치 등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하였습니다. 이 피치의 경우는 미국의 장기 외화 표시 발행자 등급을 기존 AA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피치는 지난 5월 부채 한도 증액 을 둘러싼 미국 내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당시 AAA였던 신용 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린 바 있었습니다. 향후 3년간 미국 재정 악화가 예상이 되면서 일반 정부 부채 수준도 현재 높은 상황인데다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피치의 지적인 것인데요.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경제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 또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과 관련해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인데,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이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주재로 한국은행, 정부 등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였는데요.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방차관은 기재부 내 금융, 외환, 채권 시장 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각별히 경계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라고 주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9월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고 현재의 금리 수준을 내년까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기자들과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지난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연준의 경우는 반년 만에 11번째로 기준 단기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봄에 0% 수준이던 금리를 5.5%로 올린 것이죠. 이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달했다라는 신호로 긴축 정책으로 힘겨워하던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와 더불어서 이 비트코인 하면은 생각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인데요.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가 비트코인과 연동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트코인의 가격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관련 2분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추가 매집을 진행하며 이에 따라 평균 가격 또한 올랐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최근의 취득과 2024년 2분기의 실적,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경우는 큰 규모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매도하여 다시 사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화요일의 수익 보고서는 회사의 주가가 연초 대비 200% 상승하여서 478달러인 52주 고점에 더 가까워졌음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수익 발표 주식이 하락하여 투자자들의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Q2 2023을 보게 되면은 2023년 2분기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어떻게 투자자들에게 인상적인 성과를 냈을까요? 라고 적혀 있는데, 지난 2023년 이제 2분기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투자자들에게 인상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플랫폼 X, 즉 트위터죠. 이 트위터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발행한 글에 따르면 7월 31일 기준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15만 2,80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 이는 6월보다 467개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이제 최고 재무 책임자인 앤드류 강은 2021년 2분기 이후 최대로 기록된 12,333개의 비트코인 증가를 언급했다라고 하는데, 더 리포츠 이제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비트코인 구매에 대해서 45억 3천만 달러, 즉 비트코인당 평균 이제 29,670
$142달러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기사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현재 29,000달러로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27% 상승한 가격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6월과 비슷한 경우로 회사는 보고서에 따르면 13,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수익 보고서에는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2023년 2분기 암호화폐에 대해서 2,410만 달러의 감가상각 비용을 포함시켰으며 이는 이전 연도와 그 같은 분기에 비해서 9억 178만 달러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난 2021년 불장 당시 현자라고까지 불리우던 이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현재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퇴물로까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앞으로 비트코인 매집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죠. 이제 내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XRP 관련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XRP를 둘러싸고 특히나 가격적인 분석들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크립토 전문 매체 유투데이의 경우는 XRP는 현재 21일 지수 이동 평균에 불안하게 자리 잡은 상태이고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보다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유투데이는 21일 이제 EMA는 미래의 가격 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지선으로 자주 간주된다면서 XRP가 이 레벨에서 반등하면 큰 폭의 추가 하락을 피하고 상방향의 움직임, 즉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러나 반대로 21일 EMA가 지지선이 무너지면 XRP는 50일 EMA를 향해 가파르게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50일 EMA는 현재 대략 0.6달러 부근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유투데이의 경우는 XRP의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도 XRP에 대한 불확실성을 추가하고 있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 이 거래량 감소는 트레이더들의 관심 감소를 가리키는 아주 직관적인 지표이죠. 이 거래량 감소는 유동성 축소화와 이제 잠재적인 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가격 하락 가능성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가격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리플사의 공식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판결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리플사의 입장을 아주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내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면 Q2 2분기 2023년 2분기 XRP 마켓 리포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글에서 리플은 2017년 초부터 사적으로 분기 보고서를 발행해 왔고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상태, 회사의 분기별 XRP 매출, 탈중앙화된 XRP 레저드 관련 발표 및 XRP 커뮤니티의 다른 뉴스에 대한 업데이트와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리플사는 2023년 7월 13일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받은 이 SEC와의 소송 관련 초점을 맞출 것인데 이 판결은 XRP가 확실히 증권이 아님을 확정적으로 선언을 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판결과 관련하여 거기서 나오는 여러 오해들을 해소할 것이다. 또한 지난 분기간 리플의 XRP 보유량과 관련된 몇 가지 지표를 공유할 예정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리플의 승리라는 부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EC는 2020년 12월에 리플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우리 자체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체 암호화폐 산업을 대신하여 방어할 것이라고 말을 했으며 결국 올바른 법적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년 반 이상이 지난 뒤 리플, 크리스 라센,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무죄를 입증받았다. 이 7월 13일 법원은 XRP가 자체적으로 증권이 아님을 명백하게 밝혀내었다. 이제 XRP와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해당 명확성을 갖춘 유일한 두 개의 디지털 자산이다. 또한 법원의 판결은 다른 시장 참가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를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이 SEC의 오인된 단속의 경우는 단속 정책은 위협과 오해를 드러냈다. 이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는 흔히 우리가 이제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이야기 내용 중 하나이죠. 이 제이 클레슬러
게리 갠슬러의 반복적인 발언으로 모든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 토큰은 SEC의 관할권에 속한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이 발언이 확실히 일치월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이 결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시장도 반응을 했다. 판결 이후에 코인베이스, 크라켄 및 비트스탬프와 같은 몇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XRP를 그러니까 재상장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XRP는 거래량 기준 상위 3개의 디지털 자산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인 USDT를 빼고 하면은 이제 1위가 비트코인, 2위가 이더리움, 3위가 XRP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요약하면 to summarize를 보면, 요약하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주요 결론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첫 번째로는 XRP is not in and of itself a security. 왜 갑자기 영어를 제가 다 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리플사의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세 번째, 경영진에 의한 판매 XRP 판매도 증권이 아니다. 네 번째, 이 다양한 분배입니다. 리플의 다양한 XRP 분배, 뭐 개발자들이나 자선단체들, 직원들 등 이렇게 자선 분배 나눠주는 것도 이게 증권이 아니다. 일부 라이플의 판매는 투자 계약이었고 아마 기관들에게 판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증권이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판결과 관련된 오해들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해 첫 번째가 이 판결은 입증 결과이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로는 판결은 XRP가 일부 상황에서는 증권이고 다른 상황에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질문 자체가 이제 판결은 XRP가 일부 상황에서 증권이고 다른 상황에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기관들에게 판매한 것은 XRP가 이제 증권이고, 그 외에 이제 2차 거래소에서 판매된 거든 개인들에게 판매된 거는 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뭐 투자 계약을 따로 맺은 것이 아니고 누가 판매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조차 이제 리플사는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XRP는 자체로 절대로 증권이 아니다. 법원은 XRP는 디지털 토큰으로서 자체적으로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으며, 따라서 증권이 아니다. XRP는 약속과 결합될 때 투자 계약으로 팔릴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XRP 자체는 마술처럼 증권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 무엇이 투자 계약인지 여부는 각 거래에 대해서 분석하여서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투자되고 구매자, 판매자 또는 제3자의 노력에 기반한 이익을 기대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고 법원 이 하위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이 오렌지 농원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오렌지 농원을 돈으로 팔 수 있도록 약속 권리 및 의무를 번들로 팔 수 있으며, 이렇게 전체 번들이 투자 계약을 형성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렌지 농원은 여전히 오렌지 농원이다. 같은 물건이 간단히 매수 매도 거래의 일부로 이제 구매자 A에게 판매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투자 계약의 일부로 구매자 B에게 팔릴 수 있다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논란이 없는 주장이다. 하지만 SEC의 반대로 기반을 두는 SEC의 선전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 세 번째가 이 주식은 항상 증권이기 때문에 XRP의 특정 거래가 증권이고 다른 거래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오해 네 번째로는 판결은 소수의 숙련된 기관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쭉쭉 밑으로 내려가서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이제 긴데 중요한 내용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내용을 봤을 때 그 외에는 뭐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리플사의 이 리포트에서 보고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로 이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즉 XRP는 증권이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게 증권이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상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다.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 일반 국민들,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XRP 자체로는 절대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현재 SEC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존재하고 있는 증권이 아닌 크립토는 이 비트코인과 XRP 둘뿐이다라는 이야기를 구구절절 푼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럼에도 이 SEC의 경우는 리플사에게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한번 충분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XRP 참 계륵이라고 불리죠. 내가 더 사면 떨어질까, 팔면 오를까, 더 사기도 그렇다고 팔지도 못하겠는 이 XRP가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연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 그리고 다음 불장의 넥스트 불장의 주인공이 XRP가 되진 않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이제 동일합니다. 53포인트로 이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중립 단계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현재 이 크립토 마켓 자체의 분위기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월, 2월과 비교했을 때 상승 동력이 많이 죽었다라는 목소리들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연초 대비 거의 7에서 80% 정도 오른 가격대에서 횡보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내년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들, 이를 시작으로 시작될 비트코인의 불장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